판사와 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어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법원 재판을 헌재가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이 표결에 붙여진 뒤 대법관 증언법이 상정됩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이 어제 경찰에 처음으로 출석해 14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김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간 아파트 가격이 약 2년 만에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6,300선을 돌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이 추진한 법 왜곡죄가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판사와 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강경 반발한 법안이죠. 오늘은 사심제 논란을 불러온 재판소원법이 표결에 붙여지고 대법관 증언법도 상정될 전망입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신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판사와 검사의 법리 왜곡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 왜곡죄가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가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폭거라고 반발했습니다. 검사와 판사가 권력자를 단죄하면 본인도 감옥 갈 수 있다는 노골적인 협박 법안입니다. 민주당은 정치보복 수사와 판결을 바로잡을 장치라며 24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 왜곡죄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법관의 탈을 쓰면 어떤 판결을 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당 안팎의 위헌 논란 속 법안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원안 유지를 주장한 국회 법사위 소속 추미애 김용민 의원이 결국 표결에 불참하는 등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습니다. 법 왜곡죄 통과 직후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을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오늘 재판소원법 표결을 마치면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언법도 곧바로 상정될 전망으로 내일이면 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 3법의 입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한편 경찰은 김병기 의원을 처음으로 불러 14시간 동안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김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모두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죠.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오늘도 김 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서울경찰청 마포청사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어제 오전 9시부터 시작된 김 의원에 대한 첫 소환 조사는 14시간여 만인 밤 11시 반에서야 끝났습니다. 오늘 첫 조사였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김 의원이 받고 있는 핵심 혐의는 지난 2020년 동작구의 의원 2명으로부터 총 3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공천 헌금 수수 의혹입니다. 차남의 취업 청탁, 대학 편입 특혜 의혹 등도 경찰의 주요 수사 대상입니다. 사실상 대부분 혐의를 부인해온 김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는 길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성실하게 조사받아서 제게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에서도 김 의원은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혐의 전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이 받는 의혹이 13가지에 달하는 가운데 경찰은 오늘도 김 의원을 불러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김 의원은 강선우 의원이 김경 당시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은 정황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여 있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다음 주 화요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혐의를 받는 대학원생이 구속됐습니다. 핵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가 법원에 출석합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TF는 오 씨에게 형법상 일반 이적죄와 군사기지법 위반 등을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 불필요성 어떤 점 소명하셨어요? 혐의는 인정하시나요? 법원은 오 씨가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오 씨는 지난달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 수치를 확인하려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무인기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됐는데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북한에 보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TF는 오 씨가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무인기를 보냈고 또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해 군사상 이익을 해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 씨 측은 구속심사에서 우리 군 시설은 촬영하지 않아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는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오 씨가 구속되면서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 등 나머지 피의자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시청 인근 골목의 식당에서 큰 불이 나 시민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인근 도로가 통제되고 매캐한 연기까지 확산하면서 퇴근 시간 귀가를 서두르던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회색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건물 위로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립니다. 불삭기가 지붕을 걷어내자 틈 사이 시뻘건 불길이 보입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서울 북창동 음식거리 상가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데다 건물 구조도 특이해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부의 목조에 외부의 벽돌 블록으로 마감한 30년대에 사용 중인데 매우 낡은 건물이 되겠습니다. 소방과 유관기관은 건물이 오래돼 지붕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 건물 철거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퇴근길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화재에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길 전체에 연기가 꽤 많이 있어가지고 한 20분 걷는 동안 내내 연기 마시면서 걸었던 것 같아요. 불은 3시간 반 만인 오후 9시 50분쯤 완전히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전북특별자치도를 찾아 타운홀 미팅을 개최합니다. 취임 이후 10번째로 열리는 오늘 타운홀 미팅에선 새만금 개발 사업과 미래 전략 산업 등 전북의 주요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전국 중고등학교 5,700곳을 대상으로 교복비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교육부는 교복 사업자와 유통구조, 불공정 행위 등을 분석해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새벽 공개된 삼성전자 갤럭시 S26 시리즈의 사전 판매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국내 공식 출시일은 다음 달 11일인데요. 사전 구매할 경우 이보다 앞선 6일부터 제품을 수령해 개통할 수 있습니다. K-팝을 대표하는 걸그룹 블랙핑크가 오늘 오후 2시 미니 3집을 공개하며 3년 5개월 만에 완전체로 복귀합니다. 최근 전 세계 아티스트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 수 1억 명을 돌파한 이후 이뤄지는 컴백인 만큼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강남 불패가 2년 만에 꺾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고강도 메시지에 서울 강남 3구와 용산 아파트값 상승률이 하락을 기록한 겁니다. 반면 주식시장은 어제도 폭풍 질주했는데요. 코스피가 단숨에 6,300을 돌파했습니다. 부동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가는 머니무브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배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3,000세대 신축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최근 50억 5천만 원의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했는데 작년 11월 거래된 가격보다 6억 원이 낮습니다. 매수자들의 그 기대치가 이제 그렇게까지 다 낮아져 있으니까 40억대로 떨어지면은 뭐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치동 900세대 아파트도 최근 전용 59제곱미터가 25억 5천만 원에 거래돼
작년 10월보다 3억 5천만 원 떨어졌고 압구정에선 최고가보다 30억 원가량 낮은 가격에 대형 평형 약정금이 연이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곳곳에서 하락 거래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무섭게 올랐던 강남 아파트 값은 2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부동산 불패의 상징인 강남 아파트 값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강남권 아파트 값이 꺾이면서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이번 주에도 상승폭을 낮추며 4주 연속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보유세 인상 움직임까지 정부의 전방위 압박 움직임에 아파트 등을 판 자금이 주식으로 향하는 움직임도 포착됩니다. 매각 자금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자금도 조금 더 굴려볼까 하는 그런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매물로 등록된 서울 아파트도 7만 건을 돌파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방침이 처음 나왔던 한 달 전보다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그제 6,000고지를 밟은 코스피는 어제도 20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종가가 6,300을 돌파한 겁니다. 주식시장으로 몰려오는 개미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를 폭풍 매수했습니다. 구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피는 단숨에 6,300선도 돌파했습니다. 무려 223포인트, 3.6% 오른 6,307로 마감한 코스피. 또다시 사상 최고치입니다. 반도체 대장주들의 신고가 행진 덕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는 7% 넘게 올라 21만 전자가 됐고 SK하이닉스도 7% 넘게 상승해 110만 닉스에 1,000원을 남겼습니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합산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 2,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전체 총액의 40%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이들이 공급하는 세계 시가총액 1위인 AI 칩 기업 엔비디아가 4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며 AI 거품론을 잠재운 영향입니다. 투자 확대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외국인이 2조 원가량 팔아치운 사이 개인들은 6천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기관도 1조 원 넘게 매수했는데 증권사들 상품이 많아 사실상 개인들이 2조 원 가까이 매수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적 기반 상승에 코스피 8,000점만까지 나오지만 올해만 40% 넘게 폭등하다 보니 경계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주가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글로벌 증시 조정 우려 증대 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반도체 화랑에 힘입어 한국은행은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0.2%포인트 올린 2%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MBN 뉴스 구경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개혁 성과는 앞으로도 계속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부동산 공화국 해체는 넘지 못할 벽이 아니다라며 다시 한번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주가 상승 흐름을 언급하며 자본시장 정상화 길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가진 자산들이 저평가됐는데 이제 조금씩 정상화돼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세는 부동산 개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자신감도 드러냈습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닙니다. 그 근거로 서울 집값 하락과 주택 매물 증가, 전세금 상승률 둔화 현상을 꼽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SNS에서도 주식시장 개혁, 자본시장 선진화,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은 앞으로도 쭉 계속된다고 확신했습니다. 여론도 우호적입니다. 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취임 후 최고치인 67%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에 대해서도 긍정이 62%, 부정은 27%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강남 지역 집값 하락이라는 눈에 띄는 성과에 여론까지 우호적인 상황이라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본시장 정상화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의 절반도 안 되는 17%를 기록한 데다 이 안방인 대구 경북마저 민주당과 지지율이 같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NBS 전국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오른 45%를 기록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5%포인트 빠진 17%로 집계돼 양당의 격차는 28%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대구,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민주당에 뒤처졌고 심지어 보수의 심장인 대구, 경북 지지율도 28%로 똑같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관련해 국민의힘 지지자 70%가 무죄라고 판단하므로 무기징역 선고가 잘못됐다고 답했고 장동혁 대표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58%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장 대표의 무죄 추정 원칙 발언 이후 진행된 조사라는 점에서 민심은 떠나고 우경화된 당심이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당내에서는 불안감이 터져 나왔습니다. 충격입니다. 당 지지율이 17%라는 것은 이건 바닥이 아니고 지하로 내려간 느낌이고. 그동안 관망하던 4선 이상 중진도 장 대표와 면담의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면서 사실상 노선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최고 중진 회의를 부활하고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실제 통합 행보를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민의힘 대구 경북 의원들은 행정통합을 서두르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온 반대 목소리가 여전한 만큼 불협화음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을 두고 집안 싸움을 벌인 국민의힘은 찬반 투표를 벌인 끝에 통합 추진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원내 지도부 주재로 대구 경북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의견이 더 많이 나오면서 입장이 정리된 겁니다. 대구 지역 의원들은 투표 참여 없이 전원 찬성 입장을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점차 새로운 걸 담아가야 되지 처음부터 모든 걸 담아서 똑같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교선의 통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경북 지역에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경북 지역 13명 의원 가운데 모두 5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우려를 했던 국회의원들 지역구에 있는 입장을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겸하게 듣고 또 반영을 해서 소외된 지역들이 없도록 하는 게. 결과를 수용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만큼 당 차원에서 통합이 추진될 전망이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과 균형 발전 대책이 없었다는 지적은 이어졌습니다. 무책임이라 그러죠. 비교의 조바심의 문제가 아니고 절차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 헌법적으로 이 통합 과정이 제대로 된 거냐. 통합 논의 과정에서 사퇴까지 언급했던 송원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으면서 관련 논란도 일단락됐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해 국회 법사위를 다시 열어달라고 민주당 지도부에 요청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연일 정원호 성동구청장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이번엔 정 구청장이 소유한 여수 땅 근처에 성동구에 휴양시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구청장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에 위치한 휴양시설 성동 힐링센터입니다. 지난 2019년 성동구민에게 해양 관광지를 저렴한 경비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성동구 시설이 여수에 위치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이 자신의 고향이자 본인 소유의 농지 인근에 수십억 원의 공금을 들여 지었다는 겁니다. 해당 지역이 통일교 개발지라고 주장하며 통일교와의 유착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먼저 여수의 성동 힐링센터는 지난 2015년 주민투표로 결정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 매도하는 건 성동구민 전체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투표로 해서 한 거야, 투표로. 영월도 하고 두 개잖아요. 영월 1등, 여기 2등 해야 영월이 먼저, 여기로 3만 먼저 하고. 통일교 유착 의혹에 대해선 폐교를 매입한 국공유 재산이라며 사실관계부터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최현일 민주당 의원은 주민투표로 결정하고 예산을 아낀 모범 행정을 종교 유착으로 매도하는 건 치졸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권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정 구청장에 대한 공세를 연일 강화하는 가운데 정 구청장은 자신에 대한 명백한 허위 선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판사와 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어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법원 재판을 헌재가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이 표결에 붙여진 뒤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법관 지문법이 상정됩니다. 공천 헌금 수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이 어제 경찰에 처음으로 출석해 14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합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하고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2주 전에도 여자친구를 폭행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년 전 강도살인 전과가 있는 사기 혐의 수배자가 도주 끝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검거 3시간 전 검찰 수사관이 이 남성을 눈앞에서 놓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반포대교를 달리던 포르쉐 차량이 다리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운전자는 사고 전 강남의 한 병원에서 수면 마취 뒤 시술을 받고 정신과 약물도 복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프로포폴 용기와 주사기는 왜 차 안에 있던 걸까요? 황지원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차량 위로 검은 차량이 갑자기 떨어지더니 다른 차량을 덮치고 더 아래쪽으로 튕겨나갑니다. 몇 바퀴 더 구르더니 결국 대교 아래로 떨어지고 차량이 지난 자리엔 불꽃이 튀어나옵니다. 지난 25일 밤 8시 40분쯤 서울 반포대교에서 30대 여성 A씨가 몰던 포르쉐 차량이 난간을 뚫고 한강 둔치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포르쉐 차량은 강변북로를 달리던 벤츠 차량을 덮쳤고 40대 남성 운전자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처음에 두 번째 쾅 소리가 나면서 이제 앞에 뭐가 막 떨어지더라고요. 다행히 그날따라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고가 난 차량에선 프로포폴 용기와 약물이 채워진 일회용 주사기 등이 다량 발견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고 전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수면 마취 뒤 시술을 받았고 정신과 약물도 복용했다고 진술한 걸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약물 운전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다만 다수의 프로포폴 용기와 약물이 담긴 주사기 등을 차량에 보관한 배경에 의문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약물을 불법 처방받았는지, 이 과정에서 불법 투약은 없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경상남도 진주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하고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피의자는 2주 전에도 여자친구를 폭행해 고소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진주의 한 원룸에 흰색 옷을 입은 여성이 울부짖습니다. 복도와 계단 곳곳에 핏자국이 보이고 테이저건과 방패를 든 경찰관들이 움직입니다. 어제 새벽 4시 30분쯤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동년배의 전 여자친구를 폭행하다 이를 말리는 여성의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경상을 입혔습니다. 범행 후 남성은 현장을 벗어났고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3시간 뒤 이 택시는 충북 충주 소재 고속도로에서 발견됐고 경찰은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택시 타고 서울 간다고 고속도로로 가는 중에 우리가 전국에 공조 요청해가지고 충북청 고순돼서 건강한 거지. 피해 여성은 2주 전에도 폭행을 당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습니다. 이전에도 폭행한 게 한 2차례 정도 있었고요. 심각할 정도로 폭행을 했더라고요.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검찰 수사관이 사기 혐의 수배자를 눈앞에서 놓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강도살인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이 추적 3시간 만에 이 남성을 붙잡아 추가 피해를 막았습니다. 심동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장비를 든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검찰 수사관과 함께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경찰관과 소방관이 내려오고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나타납니다.
의정부지검 소속 수사관들이 사기 혐의로 수배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하려고 찾아온 겁니다.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던 이 남성은 수사관들에게 강력 항의하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체포를 하려 하자 신분증이 없다며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대고 수사관들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악수까지 하는 여유로 수사관을 보내더니 3분 만에 다시 내려와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주거지의 문을 강제로 개방까지 했지만 남성을 눈앞에서 놓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남성의 신분증도 확인하지 못했지만 경찰관과 소방관들에게 철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뒤늦게 돌아온 수사관들이 집 주변을 살펴보지만 A씨는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 문제는 이 남성이 20여 년 전 강도살인 전과가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의 다급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예상 도주 경로마다 검문을 실시했습니다. A씨는 차량을 바꿔 타며 도주했지만 3시간 만인 오후 5시 10분쯤 경기 용인시에서 꼬리를 잡혔습니다. 경찰차가 한 10대나 왔습니다. 예, 많이 왔습니다. 경찰차가 쫓아오니까 그러니까 뭐 더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 딱 대더라고요. 의정부지검은 신분을 신중하게 확인하려던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며 해당 수사관들에게는 주의를 당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은 남성을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나라를 영원한 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미국을 향해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대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전형적인 통미봉남, 그러니까 미국과 소통하며 우리는 봉쇄하는 전략으로 보이는데 그 속내가 뭔지 김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존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입니다. 6박 7일간의 노동당 9차 대회를 마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일과 21일 사업총화보고에서 우리나라를 영원한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을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평가절하한 건 물론 핵 보유국인 우리를 다치게 하면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핵 공격까지 시사하며 지난 2023년 말 선포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분명히 한 겁니다. 격렬한 대남 적대 정책 이런 것을 볼 때 당규약의 적대적 두 국가 맹문화 가능성이 높고 또 조만간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에 날을 세운 북한은 미국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장 강경한 대미 기조는 여전하다면서도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헌법에 명기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우리도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면 미국과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3월 말에서 4월 초 방중을 앞둔 만큼 북미 대화가 성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북한이 제9차 노동당 대회 폐막을 기념해 심야 열병식을 개최했는데요. 눈에 띄는 장면들이 포착됐습니다. 핵심 전략무기는 등장하지 않은 대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단상의 정중앙에 자리 잡았습니다. 이어서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정 가죽 코트를 입은 김주애가 아버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차량에서 내립니다. 도열한 장성 등의 경례를 받으며 입장한 뒤 주석단으로 향하는 계단에선 김 위원장보다 먼저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북한이 지난 25일 밤 당대회 폐막을 기념하며 진행한 열병식 모습인데 국기가 개양되는 동안 김주애가 단상 정중앙에 선 장면이 화면에 단독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것으로 알려진 부대가 열병대열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주권과 안전을 침해하는 군사적 적대 행위에 대해선 처절한 보복 공격을 가할 것이라며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 열병식에선 그동안 빠지지 않았던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전략 무기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최근 10년간 개최한 열병식 가운데 무기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내부 결속과 체제 안정을 부각하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표현이 없을 거라고 봐서는 만약 미국이 핵 보유국을 인정해주면 북미 대화도 앞으로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은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 열병식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며 관련 사안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인공지능과 무인 체계를 결합한 한국형 공병 전투 차량의 실제 작전 운용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병력 손실을 줄이고 전투 효율을 높이기 위한 미래 전장의 핵심 전력인데요. 손성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상공에 떠오른 정찰 드론이 전장을 감시하고 적 위협이 식별되자 장갑차와 박격포가 화력을 지원합니다. 적 전투력이 약화되자 한국형 공병 전투 차량 KCEV 중심의 무인 선도 정찰 부대가 진입합니다. CEV 원격 운용 준비. 기동하여 적을 제압하라. 차량에 탑재된 드론과 360도 상황 인식 장치가 주변을 실시간 감시하고 AI 체계가 위협 표적을 자동 식별해 즉각 제압 사격을 실시합니다. 무인 체계로 안전을 확보한 뒤 병력을 투입하는 미래 전장 모습을 실제로 구현한 훈련입니다. KCEB는 드론과 지상 로봇, 원격 사격 통제 체계 등 무인 장비를 통합 운용하는 첨단 장갑차 플랫폼입니다. 차체 원격 운용과 AI 기반 표적 탐지를 통해 적의 기습을 사전에 탐지하고 선제 타격해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전투 차량은 승무원 없이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조작만으로 위험 지역 극복이 가능한 겁니다. 무인 체계가 위험 지역을 선도하고 병력은 안전이 확보된 이후 투입할 수 있어 장병 생존성과 작전 효율성이 동시에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육군은 이번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발전시켜 미래 지상군 전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3차 핵 협상이 조금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양국을 중재한 오만은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뚜렷한 결론은 나지 않았는데요. 다음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추가 협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상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대표단이 탑승한 차량이 스위스 제네바의 오만 대사관자에 도착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윗코프 중동 특사입니다. 이란 측 대표인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탄 차량이 회담장에 도착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3차 핵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오만 외무장관 중재로 열린 양국의 협상은 6시간 마라톤 회의로 이어졌습니다. 3차 협상을 마친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و خیلی جدی وارد عناصر یک توافق شدیم هم در حوزه هسته‌ای و هم در حوزه تحریم‌ها. 알자지라 방송은 이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하며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일시 동결할 것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관심사인 미사일 시스템이나 방위산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제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영구적인 농축 중단이나 핵시설 해체, 우라늄 비축량 이전 등도 거부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이란 핵시설 3곳을 모두 해체하고 남아있는 농축 우라늄을 모두 인도하라며 강경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이란 인근 해역에 집결시켜 전면 침공 카드로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이란 일대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양국은 다음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4번째 협상에 나설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식물을 키우는 이른바 식집사, 식물집사가 증가하며 반려식물 열풍이 불고 있죠. 이젠 가정집을 넘어 사무실로도 작은 정원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식물을 통해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고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 사람들을 강세훈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집안 여기저기 놓여있는 식물을 관리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난을 비롯해 고무나무와 고사리과 식물까지 종류만 70종이 넘습니다. 녹색이 주는 편안함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식물들은 그냥 제가 바라보기만 해도 저한테 치유를 제공하더라고요.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사무실도 온통 초록빛입니다. 책상 주변은 물론 회의실과 탕비실까지 각종 식물이 놓여 있습니다. 이른바 그린 오피스입니다. 컴퓨터를 항상 보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식물들을 보게 되면 그래도 눈이 시원한 느낌?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물을 키우는 용품도 다양해지며 관련 산업도 성장했습니다. 이곳은 식물 대형마트입니다. 이렇게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원하는 식물을 비롯해 씨앗이나 화분 등을 골라 담을 수 있습니다. 초록식물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식물 잎에 있는 이제 미세한 털로 공간에 있는 미세먼지들을 잡아주고 밤이 되면 증상 활동을 통해서 이제 대기 중으로 수증기를 방출해서 가습 효과도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식물 산업 규모가 2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해야 할까요? 가게에 들어와 난동을 부리는 취객을 보고 매니저가 나섰는데 생각지 못한 도구가 쓰여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 보시죠. 미국 텍사스의 한 버거 가게입니다. 파란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커다란 플라스틱 쓰레기통으로 뭔가를 거세게 내리치고 있죠. 화가 많이 난 듯 쓰레기통을 내던지기도 하는데요. 잠시 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몸을 일으키더니 터벅터벅 매장 밖으로 나가는 듯합니다. 실은 이 남성이 만취 상태로 폭언을 퍼붓고 직원들을 때리자 매니저가 직접 나서서 제압한 건데요. 결국 이 취객은 폭행 및 공공장소 음주 등의 혐의로 체포됐답니다. 이번엔 마음 따뜻해지는 얘기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축구장에서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살렸는데 주인공은 선수가 아니라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튀르키예로 가보시죠. 아마추어 축구 경기가 한창인 튀르키예의 한 경기장. 붉은 유니폼의 이스탄불 축구팀 선수가 찬 공에 그만 갈매기 한 마리가 맞고 말았는데요. 하나 둘 선수들이 모여들더니 그중 한 명이 망설임 없이 심폐소생술을 진행합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진 걸까요? 갈매기는 기적처럼 깨어났고 경기도 재개됐습니다. 비록 이스탄불 축구팀은 경기에서 졌지만 생명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네요. 이렇게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지구 어딘가에선 왜 안타까운 희생이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마지막 소식은 미얀마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나무가 울창한 마을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주민들이 물을 들이붓지만 불길은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미얀마의 한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마을을 점령하자 군사정권이 공습해 불이 났고 결국 17명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2021년 쿠데타로 민주정부를 무너뜨리고 집권한 미얀마 군정은 수년간 소수민족 자치를 요구하는 무장단체와 무력 충돌을 벌여왔는데요. 갈등 속에 무고한 민간인들이 계속 희생되는 비극이 되풀이되면서 국제사회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러시아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가 2018년 국내 초연과 2019년 재연에 이어 7년 만에 세 번째 시즌으로 돌아옵니다. 또 한국 행위미술의 상징적인 인물 이건용의 예술 세계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전시도 열리는데요. 이번 주 문화 소식 이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촉락한 어둠 내 곁에요 그 사랑.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자유와 행복을 갈망했던 한 여인의 삶을 무대로 옮긴 작품입니다. 톨스토이의 동명소설이 원작으로 고전 발레와 클래식 음악, 문학을 꽃피운 러시아 특유의 예술적 감성이 작품 전체를 관통합니다. 무대는 러시아 귀족 사회의 화려한 분위기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데 왈츠와 마주르카가 어우러진 무도의 장면은 19세기 사교계의 우아함을 생생히 펼쳐 보이고 러시아의 긴 겨울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차갑고도 드라마틱한 무대와 스케이트장 장면은 역동적인 군무로 시각적인 즐거움을 더합니다. 안나역의 옥주연, 김소양, 이지혜가 뛰어난 가창과 강도 높은 움직임, 다양한 감정의 결로 비극적인 한 여인의 진한 삶의 무게를 표현합니다. 아방가르드 그룹 ST의 창립 멤버로 활동한 이건용은 1970년대 단색화 중심의 미술계에서 신체를 매개로 한 전위적 실험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50주년을 맞은 바디스케이프와 달팽이 걸음 연작을 비롯해 초기 퍼포먼스 영상과 사진, 작업 노트 등 폭넓게 작가의 자료를 소개합니다. 1970년대에 형성된 작가의 논리적 실험이 이후 시기까지 어떻게 지속하고 확장됐는지를 조망하며 퍼포먼스가 과거의 사건으로 고정되지 않고 기록을 통해 현재의 문제로 다시 읽히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동물 공연이 흔한 중국에서 또다시 학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번에 한 관광지에서 원숭이 손을 밧줄로 묶고 총살하는 장면을 연출해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고개사가 원숭이의 두 손을 뒤로 잡은 채 밧줄로 묶기 시작합니다. 손을 결박한 뒤에는 검은 천을 머리에 씌우고 공연장 앞으로 끌고 옵니다. 막대기에 두 팔이 고정된 채 무릎을 꿇은 원숭이. 카운트다운을 센 뒤 장난감 총을 발사하는 신용을 하자 바로 쓰러집니다. 중국 허베이성의 한 관광지에서 진행된 원숭이 총살 공연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공연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최근 갑자기 동물학대 여론이 커지자 해당 관광지는 부랴부랴 이 업체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중국에선 잊혀질만 하면 이런 동물학대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해맑은 표정으로 우리 안의 동물들에게 링을 던집니다. 관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위나 오리, 닭모기에 링을 거는 게임입니다. 今天我们小区搞游园，我一刚下直播，马上带我仔下去掏牙没响。 호텔이나 쇼핑몰 같은 공간도 예외가 아닙니다. 멸종위기 동물인 레서판다가 호텔 침대에서 아이와 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칭의 한 호텔이 진행한 레서판다 모닝콜 서비스였는데 비판 여론 속에 중단됐습니다. 쇼핑몰에 있는 한 자판기를 자세히 살펴보니 유리 캡슐 안에 고양이가 들어있습니다. 결제하면 문이 열리며 동물을 바로 데려갈 수 있는 이른바 동물 자판기인데 비윤리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사라졌습니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동물 공연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지만 소규모 업체가 워낙 많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대북 적대 시 정책을 철회하면 미국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쿠팡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7%가 줄어든 11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쿠팡 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올해 1분기에 회복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카이스트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은 산학협력을 통해 연구 인프라 확충과 융합 연구 기반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학위를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회장은 롯데와 카이스트의 동행이 세상을 이롭게 바꾸는 혁신으로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한낮에 포근하겠습니다. 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봄의 성큼 다가서겠는데요. 이번 연휴 동안도 날은 대체로 포근하겠지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는 계속해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영동과 남부지방으로는 차츰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제주도는 비가 이미 시작됐는데요. 비의 양은 10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고 강원 산지로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이 눈비는 오늘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불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6.5도, 춘천이 5.2도, 대전 7.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대전 13도, 대구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은 곳곳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강원 영동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또 모레밤 제주를 시작으로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주셨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야당은 권력을 견제하는 핵심 축이자 올바른 국정 운영의 안전장치입니다. 야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 전체적으로도 손해인 셈이죠. 앞서 전해드린 양당의 정당 지지율 얘기입니다. 선거 땐 다를 거라며 위안을 삼거나 남 탓으로만 일관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다 국민들이 입게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